저는 세상의 소리를 알지 못한 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건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청력이 손상된 채 세상에 태어났고, 제가 크고 난 후에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길, 부모님의 목소리마저 듣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많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간호사가 제가 반응이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부터 제가 청력이 없이 태어났다는 걸 아셨다고 했습니다. 불러도 옆에서 뭘 떨어뜨려도 다른 아기가 울어도 전혀 반응이 없었던 저는 그렇게 청력 없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제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신 순간부터 수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읽고 쓰고 말하기 중 말하기를 빼고 읽고 쓰는데 문제가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글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캠퍼스 커플로 만난 부모님은 정말 학교 전체에서 유명할 정도로 예쁜 사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일화 중 하나가 있는데요. 두 분이 매일 편지를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만나지 못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하고 헤어진 후에 잠깐의 이별의 시간이 아쉬워서 또 할 말이 생각나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써서 주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 분은 제가 태어난 후에도 매일 저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지만 제가 세상을 향해 처음 울었던 날부터 지금까지 짧지도 않은 긴 문장의 편지를 지금도 저에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청력이 없다는 사실은 제 생활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계시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은주야, 이건 오늘 아빠가 우리 딸 은주에게 주는 오늘의 편지. 감사합니다. 아빠, 저도 오늘은 아빠에게 편지를 써봤어요. 읽어봐 주세요. 어머, 우리 은주가 글을 배우더니 이제 편지도 쓰네? 아이고, 기특해라. 이렇게 우리 가족은 글을 통해서 서로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저를 위한 부모님의 배려였습니다. 수화를 배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노력해도 들리지 않는 세상의 소리. 부모님은 큰 전지에 글자와 손모양을 그리시곤 저에게 혹독하게 수화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나이일 때부터 학원도 다니고 저 말고 수화를 배우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많은 곳을 다니셨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저는 초등학생 때 이미 완벽하게 수화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야, 학교 다니니까 어때? 재밌어? 친구들하고 함께 수업 듣는 거 어떠니? 재밌어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놀고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수업 듣는 거 너무 신나요. 이렇게 긴 대화를 자연스럽게 수화로 말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저와 수화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위해 저와 함께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는 청각학교에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특수학교였죠. 특수학교라고 교과 과정이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다른 평범한 학생들처럼 공부하길 바라셨고, 저 역시 제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뭘 하지 않는다거나 덜 배우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특수학교에 다녔던 이유는 일반 학교를 다녔을 때 생기는 많은 일, 예를 들면 친구들의 놀림이나 선생님들의 눈초리 등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특수학교를 다니는 게 저에게 훨씬 좋겠다고 판단해 저를 특수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저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아이고, 우리 은주가 학교에서 1등을 했구나. 네, 저 뿌듯해요. 저 정말 잘했죠?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릴게요. 아니야, 1등 하지 않아도
엄마는 우리 은주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진짜야. 아빠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살면서 1등도 해보면 좋지. 그렇지만 세상 사는 건 1등이 전부가 아니야. 힘들면 쉬면서 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알았지? 그래도 아빠는 일단 우리 딸이 1등해서 기분 너무 좋다. 엄마도 우리 은주가 1등해서 정말 기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제 의무인 것처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또 좋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가족과 함께 똑같은 책을 읽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도 늘 가족과 함께 했던 빼먹지 않았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용기 있게 집을 떠난 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가족들은 주인공을 늘 이용해 먹기만 하고 주인공을 가족으로서 인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주인공은 가족의 정을 그리워하며 끝까지 희생하려는 모습이 솔직히 답답하고 싫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스스로 지금까지 자신의 상황이 절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집을 나와 정말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난다는 결말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아빠도 주인공이 처음엔 많이 답답했단다. 그러면서 아빠는 가족이란 뭘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봤단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보듬고 사랑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기도 해야 한단다. 그렇게 가족 중 한 사람만 희생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가족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란다. 그걸 꼭 생각해야 한단다, 은주야. 엄마도 주인공이 너무 안쓰러웠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가족이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 족쇄 같은 거였잖니. 빨리 가족의 품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어. 너무 어린 나이잖니. 이제 막 20살이 됐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얽매여서 받지도 못하는 사랑을 위해 그렇게 본인을 희생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더구나. 그래도 좋았던 건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 주인공의 주변인이 주인공을 설득했다면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응원했던 주인공에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더 짜릿했어요. 내 삶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고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 줄 사람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 엄마도 기특했어. 세상이 무서워 보일 순 있지만 막상 살아보면 책 속의 가족처럼 나쁜 사람만 있는 게 또 아니잖니?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엄마와 아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 이 세상에 정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시고 무한정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저는 절대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더 감사해요. 아니야, 우리는 절대 조건을 걸고 우리 은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은주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돼. 엄마랑 아빠에게 은주는 정말 온 우주를 통틀어서 소중한 존재니까. 알았지? 우리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해도 돼. 엄마랑 아빠는 우리 은주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가 은주에게 뭘 바라고 이렇게 잘해주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정말 하지 마. 아빠는 은주가 너무 소중해. 그래도 고마워요, 엄마, 아빠. 어쩌면 저는 미움받는 것에 대한 내성이 없을지도 몰라요. 어딘가에서 실수를 하고 혼이 날 때 너무나 당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정말 부모님께 사랑만 받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무한정한 사랑이 저의 자존감을 올려줬고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아. 난 잘 해결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업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는 한 국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도 다른 과 동기들처럼 학과 행사를 참여하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과 동기 친구들은 수화는 못해도 필담은 충분히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의 학기가 지나고 또다시 맞이했던 찬란한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학과 사무실에 볼 일이 있었어요. 필요한 서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나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뒤에서 빠른 속도로 뛰어오고 있는 사람이 느껴졌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다른 감각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뛰어오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이동했는데도 그 사람이 저를 지나쳐 가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서 멈췄는데 뒤에서 어떤 손이 저를 잡았습니다. 아! 저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볼륨이 소리로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겠죠. 저기요, 왜 불렀는데도 그냥 걸어가요? 저는 급하게 가방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내서 말을 적었습니다. 저는 듣지 못해요. 죄송해요. 무슨 일이세요? 사람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읽을 수 있었던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저를 급하게 쫓아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혹시 제가 기분 나쁘게 했던 건 아니죠? 정말 미안해요. 귀가 안 들리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서류가 바뀌어서요. 원래 이거 가져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 서류를 챙겼어요. 저 봐요, 강은주. 본인 이름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 조심하고요. 저는 수첩에 빠르게 감사하다고 적고 바뀐 서류를 다시 챙겨서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학과 사무실 직원과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깜짝 놀라지 않게 했죠? 언젠가부터 그 사람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저랑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20분이나 지각했어요. 교수님을 기다리는데 어찌나 졸린지 졸음을 참느라 혼났어요. 어제 늦게 잤어요? 재밌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결말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은주 씨는 정말 독서를 좋아하네요. 저는 독서보단 텔레비전 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텔레비전도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예능 프로그램 보는 거 좋아해요. 어제 그건 보셨어요? 책으로만 배웠던 연애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건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은주야, 너 사무실 청년 씨랑 연애하는 거지? 연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수업 끝나고 학교 아닌 밖에서도 만나고 그게 데이트라는 거란다, 이 녀석아. 데이트였다고? 하지만 창현 씨는 한 번도 나한테 연애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거야 네가 틈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지.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저는 그날 창현 씨를 만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우리 연애하는 거예요? 은주 씨는 저하고 연애하고 싶어요? 말장난하지 말아요. 네, 저는 은주 씨하고 연애하고 싶어요. 그런데 은주 씨는 그저 저하고 대화하는 것만 좋아서 저를 만나는 걸까? 나를 학교 직원이 아닌 그냥 남자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재미있기만 한 사람인 걸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은주 씨가 이렇게 물어보니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은주 씨 과 사무실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반했어요. 그래서 은주 씨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그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은주 씨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또 텔레비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자막 있는 영화는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하길래 거기에 엄청 맞춰줬어요. 그리고 저 이제 수화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볼래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수화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은주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은주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이자 예비 남편이 생겼습니다. 대학 교수이신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아는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이미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넌지시 물어보셨어요. 이미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처럼 귀가 들리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랑 엄마한테도 소개시켜줄 때가 되지 않았니? 누구를요?
그 사람 말이다, 창렬 씨. 저 조금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다 그렇게 연애하면서 결혼하고 그러는 거지.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 거니? 그건 아닌데 마음의 준비랄까? 그런 게 아직 되지 않았어요. 너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뭐든지 때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결혼 생각 없어도 우리 딸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떤지 한번 물어봐.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께서는 제가 만나는 사람도 품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용기를 얻어 창렬 씨에게 얘기했고 창렬 씨도 잔뜩 긴장한 채로 우리 부모님을 뵈러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창렬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오늘아 고생 많았어요. 훤칠하네. 배고프죠? 와서 밥부터 먹어요.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진 식사 시간은 꽤 즐거웠습니다. 부모님은 창렬 씨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저 이 사람 저기 앞까지 데려다 주고 올게요. 그러렴. 조심히 가요. 오늘 장기 정말 재미있었다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는 즐겁게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았죠. 바로 창렬 씨의 부모님을 뵙는 일이었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 당신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 부모님도 잘 알고 계셔.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주눅들거나 조심할 필요 전혀 없어. 알았지? 알았어. 하지만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된 창렬 씨네 부모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저를 반겨 주셨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오늘아 고생 많았죠? 수화를 할 줄 아시네요? 당연하지요. 우리 며느리랑 대화하려면 당연히 수화 정도는 배워야지.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글로 써서 완벽하게 수화로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부모님의 수화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대화하시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서 감동받았습니다. 얼굴 정말 보고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얼굴 정말 예뻐. 감사합니다. 수화가 부족할 땐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희는 언제 결혼할 생각이니? 지금 저희도 의논 중이에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착하고 예쁜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될 거라고 하니까 더 바랄 게 없어. 너무 좋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자랐니? 응? 우리 며느리로 삼기도 아까울 정도야. 상견례 때 사부인께 감사 인사 꼭 전해야겠어. 이렇게 예쁜 딸 우리 며느리로 삼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아닙니다. 창렬 씨도 어머님과 아버님 덕분에 정말 멋진 남자로 자랐잖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창렬이는 우리 은주 씨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 내가 딸을 낳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 우리 은주 씨 보면서 이뤘어. 이제부터 은주가 내 딸이야. 이렇게 양가 부모님 뵙는 것도 상견례도 무사히 마친 저와 창렬 씨는 드디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식장엔 수화 통역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또 다른 친구들도 잔뜩 초대했거든요.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그런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이것 봐. 나는 우리 며느리를 사랑합니다. 맞지? 네, 맞아요. 이 시엄마는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집에도 자주자주 놀러와. 알았지? 엄마가 우리 딸이라고 불러도 돼? 그럼요.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엄마, 나 서운해요. 어떻게 나보다 이 사람을 더 반길 수 있어요? 얘는 당연히 우리 아들도 보고 싶었지. 우리 아들 결혼하더니 더 잘생겨졌네. 우리 은주가 잘해주나 봐. 우리 아내 정말 예쁘죠? 저에게 얼마나 잘하는데요. 알았어. 은주 저번에 갈치 먹고 싶다고 했지? 엄마가 갈치조림 해놨어. 손 씻고 와. 얼른 밥부터 먹자.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정말 시부모님이 아니라 또 다른 부모님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항상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딸이라고 해주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며느리잖아요. 늘 조심하려고 애썼고 시부모님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존경하려고 했습니다. 결혼 후 6개월, 저에겐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 양가 부모님 모두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고 닥달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늘 이게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아이가 저처럼 귀가 들리지 않은 채 세상의 소리에서 완전히 단절된 채 태어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유전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이에게 이런 걸 물려주면 어쩌나 하는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맛있는 걸 잔뜩 해주셨는데 이게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머릿속에서 아이 생각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얘 은주야, 맛이 없어? 오늘 왜 이렇게 먹는 게 부실해? 어디 아프니? 병원은? 아니에요, 어머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입맛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말을 하지. 갈비찜 말고 시원한 음식을 해줄걸. 이것도 괜찮아요. 저 오늘도 많이 먹었어요. 이것 봐요. 밥 한 그릇 다 먹었잖아요. 저기요, 그냥 부모님께 편안하게 말씀드리죠. 왜? 무슨 일인데? 은주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사실은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저처럼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가 태어날까봐 무서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머, 얘는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우리 아이 없어도 괜찮아. 손주가 뭐 중요하니? 우리는 그냥 너희 둘이 행복하게만 살면 돼. 그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린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됐구나. 혹시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저는 그래도 며느리인데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사도 제대로 못 올리고 귀도 안 들려서 어머님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걱정하지 마. 나랑 이 사람은 진짜 너희에게 바라는 거 없어. 그저 아이가 있든 없든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설령 손주가 태어났는데 우리 유진이처럼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성심성의껏 키워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한시름 놓은 저는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든 정말 손주로서 제 아이를 좋아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과 아이 계획에 대해 깊은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미국 여행을 다녀온 후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뵙습니다. 유진아, 사돈 내외하고 여행 잘 다녀왔니?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못 본 사이에 더 아름다워지셨네요. 어머, 얘는 이거 다 화장빨이야. 어서 들어와. 내가 성게미역국 아주 맛있게 끓였어. 밥부터 먹고 여행 얘기 듣자. 엄마는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봐서 너무 궁금한 거 있지. 그렇게 밥 한 술 뜨면서 다 같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귀에 기가 막힌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렬아, 그냥 그 애 데려오자. 말이니까 쉽지 어떻게 애까지 귀가 안 들리는 애를 키우니. 너도 수화 배우랴 뭐하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응? 은주, 이거 먹고. 이거 맛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내 애가 있는데 애를 또 낳을 필요가 있나요? 애가 태어났는데 귀 안 들리면 속상하기도 하지만 너무 막막하고 갑갑하잖아요. 저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처럼 그렇게 자식 케어하면서 살 자신도 없어요. 장인어른이 돈이 많으시니까 이 사람 이렇게 키웠지. 저 같은 소시민은 아픈 아이 못 키워요. 그래도 정말 안 들리는 손주 태어나면 사돈이 돈 많이 보태주시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그렇겠죠. 그런데 애초에 안 태어나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그리고 딸도 아니고 아들이잖아요. 대는 이었으니까 됐죠. 거기다 교수인 사돈도 얻었고 얘도 다 이해해 주겠지. 소리 멀쩡하게 들리는 애 키울 수 있는데 뭐가 아쉽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뭐야? 너 왜 말을 해? 저기 다 들려? 그래, 이제 나도 다 들린다. 얼마 전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가면 좋겠지만 집안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청력 수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은주야, 아빠 의사 친구가 이제 은주 귀 수술할 수 있을 것 같대. 너무 잘 됐지? 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정말? 나 이제 엄마랑 아빠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목소리뿐 아니라 은주의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지. 나 수술할래. 꼭 할래. 대신 시댁 식구들한테 비밀로 하고 싶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수술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걸까요? 그 마음 알지. 그런데 수술은 아주 안전하대. 아마 잘 끝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 딸이 비밀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 수술하고 태어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은주야, 드디어 우리 은주도 세상에 아주 거대하고 다양한 소리를 이제야 들을 수 있게 됐어. 엄마는 너무나도 기뻐. 우리 은주가 새로운 감각에 눈 뜨는 거니까. 나도 기대돼요, 엄마. 내 목소리,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너무 궁금해. 엄마랑 아빠의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걸 꼭 듣고 싶었거든요. 이제 들을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여행을 핑계로 귀 수술을 했고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은주야, 말해봐. 아빠 목소리 들려? 이게 아빠 목소리야. 소리 내봐. 은주도 은주 목소리 들어봐야지. 아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은주 목소리도 알겠지? 엄마? 엄마? 엄마, 아빠. 이게 내 목소리예요? 그래, 이건 아빠 목소리고. 은주야, 우리 딸 은주 이제 아빠랑 엄마랑 수아 말고 말로 대화할 수 있어.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이제 읽고 쓰고 말하기 중에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저도 이제 듣고 말할 수 있잖아요. 수화를 쓰지 않고도 사람의 입모양에 집중하기 위해 인상 쓰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제가 상대방의 말에 대답할 수 있다니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도 않고 흘렀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은주 양이 아직 소리에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소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클락션 소리에도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렇게 회복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수술 사실과 이제 잘 들린다는 소식을 알리며 깜짝 놀래켜주려고 간 건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뭘 데려와요? 아들을 데려오겠다고요? 누구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 아들이에요? 제 앞에선 손주는 필요 없다고 해놓고선 둘이선 이런 얘기 했어요? 귀가 안 들리는 며느리든 손주든 다 힘들다고? 네? 당신 각오해.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사기 결혼이야. 그리고 시어머니도 겉으로만 저에게 잘해줬지. 제가 귀에 들리지 않을 때 남편이랑 둘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요. 나 참을 수 없어요. 이 결혼 사기 결혼이야. 일단 진정하고 차분히 다시 얘기해보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라는 작자가 친정에 나타났습니다. 은주야. 왜 왔어? 당신 내가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야. 뭐? 숨겨둔 애가 있다고? 당신 진짜 미쳤어?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봐. 그래, 나 애 있는 거 맞아. 맞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게 뭔데? 사실 당신 만나기 전부터 동거를 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났는데 그 여자가 아이는 알아서 키울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어. 그래서 나 신경 쓰지 않고 지냈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는 데려가지 않겠대.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래서 그런 거야. 다른 뜻 없어. 나 전부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했던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 거짓말하지 마. 뭐? 어차피 나에게서 태어날 아이 역시 귀가 안 들릴 테니까 그 아들을 데려와서 친손주로 삼겠다고 했잖아. 나 다 들었어. 나 이제 다 들을 수 있어. 나는 이제 수술해서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내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배신할 준비나 하고 있었잖아. 당신 어머니도 그래. 그냥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돈이 필요했던 거지. 우리 아버지의 교수라는 직업이 끌렸던 거잖아. 솔직히 어머님 입장에선 아쉬운 결혼 아니었겠지. 며느리가 듣지 못하니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고 웃으면서 내 욕을 해도 나는 알아들을 수 없잖아. 거기다가 이미 아들은 지금 며느리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아왔고 굳이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아도 어머님은 손자가 있는 거였잖아.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뭔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부와 껍데기만 필요해서 한 결혼이잖아. 나를 보고 며느리가 아니라 딸을 얻은 것 같다고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잖아. 내 말이 틀려? 틀리냐고 말해봐. 그래도 은주야, 내가 널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한 거엔 절대 거짓된 마음은 없었어. 나는 널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내 진심만은 꼭 알아주라, 응? 은주야. 됐어, 필요 없어.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자네 사정은 잘 알겠다만 우리도 그렇다고 자네 사정 봐줄 이유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쯤 하고 그만 가게. 자네 얼굴 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정말로 일부러 접근했다던가 일부러 속인 거 절대 아닙니다, 아버님.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러자 남편이 저와 부모님 앞에서 냅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용서해 주시기 전까진 여기서 절대 못 나갑니다.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저 정말 지금보다 더 잘할게요. 더 은주를 아낄게요.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 데려와서 키우지 않을게요. 이제 은주 귀도 잘 들리니까 저희 사이에 애를 낳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귀도 잘 들리니까? 그러면 내가 평생 귀가 안 들렸으면 아이도 낳지 않고 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오거나 나 몰래 계속 만날 생각을 했겠네? 어머님 역시 나 몰래 그러시려고 했을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틀리냐고. 정말 아니라니까.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전부 거짓말이야. 당신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나가라는 말 안 들리나? 애까지 낳아놓고 마치 모든 게 처음인 것처럼 우리 가족을 속였지. 그 죗값은 톡톡히 치를 걸세. 당장 돌아가게.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나타나지도 마. 접근 금지도 신청할 테니까. 그렇게 한바탕 소통이 끝나고 저는 탈주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은주야, 엄마, 나 기운이 하나도 없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른 적도 처음이고 거기다 그렇게 제가 내는 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너무 큰 데시벨에 노출됐잖아요.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제가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들이 뒤에선 그런 말들을 하고 제가 듣지 못한다는 핑계로 제가 있는 곳에서 대체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았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선 우리 딸, 엄마가 우리 딸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해놨어. 이거 실컷 먹고 가. 엄마는 우리 딸밖에 없는 거 알지?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이래놓고 제가 없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제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배신하는 저런 말들을 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도 냈고 정신적인 피해도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제 방 침대에 누워 기운을 차릴 수 있을 때까지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가 굳게 믿었던 사랑과 마음이 배신당한 날, 아마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 사기 소송을 걸었고 몇 개월이 지났지만 결혼은 무효가 됐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엔 시어머니까지 찾아와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차한 변명을 들어주기엔 제 몸 하나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던 몸이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난생 처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남편 쪽에서 의외로 질질 끌어서 오래 걸렸습니다. 본인들이 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저에게 잘한 얘기만 하셔서
오히려 저의 이런 처사가 너무하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디서 그런 되도 않는 말을 했는지. 어쨌든 저는 법적으로 완전한 혼자가 됐습니다. 자유를 찾은 겁니다. 이제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 찾았으니 정말 최상의 상태 아닙니까? 운동도 하고 대학 동기들도 만나면서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주 전남편 결국 학교에서도 나갔어. 그거 소문 다 나서. 뭐라고 소문이 났는데? 잠깐, 다른 말인데 은주 말하는 거 진짜 귀엽지 않아? 아주 귀여워 죽겠다니까. 아, 참 놀리지 말고. 왜 잘렸어? 결국 도덕적 문제 때문이야? 응, 그 이유가 아주 크지. 사실 학교에서 너랑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진짜 화제였잖아. 너는 잘 몰랐지? 아무래도 내가 주변에 신경 쓰면서 살 그게 아니었잖아. 일단 학생과 직원이 결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슈였지. 거기다가 은주 너는 아무래도 특별한 학생이었으니까 더욱 사람들 눈에 띄었잖아. 우리 학교가 교육에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게 큰 목표라서 은주 네가 입학했을 때 우리가 진짜 누구보다 도와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 그리고 어쩔 땐 은주 네가 우리 막내 동생처럼 느껴지기도 했지. 막내 동생? 그래, 무조건 잘 챙겨줘야 하는 막내 동생. 은주 너는 우리한테 그런 존재였어. 어쨌든 그렇게 모든 동기들의 사랑을 한눈에 받았던 은주가 직원과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너를 위해 수화를 배워서 지극정성으로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우리는 이 결혼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뒤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 못된 사람이었네. 아주. 빨리 잊지는 못하겠지만 은주 너는 해보고 싶었던 것들 전부 하면서 천천히 너에게 묻은 그 사람을 털어내. 그게 최고야. 맞아. 그래도 결혼 생활이 길지 않은 시점에서 알게 되어서 참만 다행이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누구는 말로 사랑한다고 못해? 완전 사기꾼이었잖아. 그리고 허영심만 가득해서는 나는 이렇게 아픈 아내도 잘 돌보는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교수님이에요. 이런 거에 완전히 취해서 살았다는 거잖아. 말할수록 열받네. 나 그런데 있잖아. 지금 조금 행복해. 너는 당연히 행복만 해야지. 너는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세상의 소리를 알게 됐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 사기꾼 남편과 이혼도 했고 그리고 이제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당연히 행복해야지. 그것도 그건데 너희가 이렇게 내 일에 대신 화내주고 나는 행복해야 한다고 해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나 그래도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엔 은주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 물론 무조건 많다고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주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해주자. 그래,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고 하잖아. 무엇보다 은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동이야. 난 은주가 전화해서 진짜 놀랐잖아. 은주랑 친해지고 나서 은주한테 전화 온 거 며칠 전이 처음이었어. 맞아, 나도 진짜 놀랐다니까. 은주야, 우리 이제 문자 말고 전화로 자주 얘기하자. 사실 이렇게 만나서 수다 떠는 건 더 좋고. 알았어. 내 목소리 자주 들려줄게. 세상에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청소년 때보다 더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를 귀찮아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저를 지켜주려고 했고 많이 도와줬고 제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줬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처럼 자신들의 위신을 위해 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챙겨줬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주야, 친구들 잘 만나고 왔니? 이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고 오로지 소리로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시는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가 뒤에서 어머니를 있는 힘껏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어리광이 늘었네. 엄마, 나를 낳고 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평생 잊지 않고 살 거예요. 우리 딸인데
엄마가 낳은 딸인데 어떻게 포기하니? 우리 딸 얼굴에 뿌리 달린 채 태어났어도 엄마는 우리 딸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 또 사랑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알았지? 요새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이렇게 기운 차려서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친구들도 만나고 엄마에게 이런 말도 해주고 엄마 조금 감동인데?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부모님이 날 어떻게 키워주신 건데.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나 이제 하고 싶은 일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서 살 거예요. 엄마 기대해도 좋아요. 알았어. 사람이 살면서 사실 늘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기운을 얻고 웃으면서 행복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전부 우리 은주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괴감 갖지 마. 이건 절대 은주 탓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야. 알았지? 응, 알았어요. 배고프지? 옷 갈아입고 와. 아빠도 곧 들어오신대. 오랜만에 우리 세 식구 함께 맛있게 저녁 먹자. 제가 귀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정말 많은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혼자 밖에 나가도 무섭지 않다는 것. 혹시라도 뒤에서 차가 오는 걸 느끼지 못할까봐 음성 안내 방송만 나오는 버스를 타고 내려야 할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할까봐 외출도 자제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매일 편지 쓰기. 꼭 장문의 편지가 아니더라도 한두 문장의 편지로 오늘 저의 기분을 쓰기도 하고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 역시 저에게 매일 편지를 전해주십니다. 내용도 웃긴 내용도 많아요. 어떤 날엔 제가 너무 늦잠을 자서 출근할 때 볼 수 없으니 10분만 일찍 일어나 달라는 아버지의 부탁도 있고 어머니는 깨끗하게 방을 유지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편지에 쓰곤 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간단한 안부와 먹고 싶은 반찬이 있다는 걸 편지에 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꼭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이 열심히 제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알아봐 주신 덕분이고 그 덕분에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진심 어린 보살핌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클 수 없었겠죠. 아마 부모님에 대한 이런 감사한 마음은 매일 표현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우리 딸 왔구나. 은주야, 인사하렴. 여기는 주훈재 씨라고 아빠 제자야. 여기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우리 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초면에 엄청난 칭찬을 들었네요. 저 외람된 말이지만 교수님 따님께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다 나으신 건가요? 네, 다 나았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완쾌하셔서 오신 모습 보니 정말 좋네요. 그러면 교수님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만남이 인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제자분 아니세요? 은주씨?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괜찮은 남자 있으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나온 자리엔 며칠 전 아버지 연구실에서 배웠던 아버지의 제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사실은 제가 교수님께 졸랐습니다. 따님을 만나보고 싶다고요. 우리 딸 너무 귀한 딸이라 아무나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었죠. 그래서 저를 증명하기 위해 제가 정말 괜찮은 남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렇게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셨구나. 정말 영광입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셨다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에게 훈재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얼마나 멋진 분이시길래 우리 아버지께서 드디어 허락을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저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몇 년 후에 다시 새로운 사랑을 꿈꾸게 됐습니다. 경사는 함께 찾아오나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4주 되셨네요. 제 뱃속에 저희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실 때 산모 수첩 받아서 가시고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 안에 입덧이 심하시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하시면 바로 내원하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우면서도
저와 새 가족이 된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많이 바빠요? 혹시 지금 집에 잠깐이라도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어디 아파요? 아픈 건 아닌데 뭐 비슷하긴 한데. 2시간 이내로 갈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바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맙소사, 이게 우리 아가라고요? 지금 여보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다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 앞으로 더 열심히 당신을 위해 일할게요. 나를 믿어줘서 다시 한번 고마워요, 진짜로. 나도 너무 기뻐요. 아까 병원에서 나왔을 땐 얼떨떨했는데 배가 조금 나오면 조금 더 실감나겠죠? 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저와 남편의 아이 소식에 기뻐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이렇게나 온 가족에게 행복감을 안겼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저를 임신하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이렇게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기쁨과 행복으로 저를 낳고 그리고 저의 행복을 위해 저를 키우셨겠죠. 아이는 다행히도 모두 멀쩡하게 태어났습니다. 눈도 잘 보이고 냄새도 잘 맡고 소리도 잘 듣고요. 울음도 정말 우렁찼습니다. 모두가 장군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씩씩한 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시겠죠? 모두가 그럴 겁니다. 오늘은 그런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주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로 가족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잖아요. 꼭 해보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